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죠? 따뜻한 예지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야기들을 즐겨주세요. 제1장. 완벽하지 않았던 완벽한 아침. 박민지의 휴대폰이 정확히 새벽 5시 30분에 진동했다. 14통의 문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로리스트는 흰 장미 장식 확인을 요청했고 장소 코디네이터는 좌석 배치도를 물었다. 어머니는 케이크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나와 부엌 카운터로 걸어갔다. 결혼식 준비 자료가 모든 공간을 뒤덮고 있었다. 업체 계약서, 하객 명단, 시간표.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지난 6년간 847건의 결혼식을 완벽하게 치러냈다.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하나하나가 수익을 냈다.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녀의 약혼 파티 날이었다. 민지는 옷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크림색 드레스를 꺼냈다. 현우가 그녀를 영화배우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드레스였다. 그녀는 이 날을 위해 특별히 3개월 전에 구입했다. 150명의 하객이 오후 2시 정각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화장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 넘쳤다. 프로페셔널했다. 준비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연한 핑크색 립스틱. 웨딩업계에선 모든 디테일이 중요했다. 외모가 전부였다. 아침 서울 교통 속에서 현우의 아파트까지 차로 23분이 걸렸다. 지난 2년간 수백 번은 넘게 다녀온 길이었다. 그의 건물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민지는 열쇠로 407호 문을 열었다. 현우가 청혼했을 때 준 열쇠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살며시 불렀다. 응답이 없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문을 더 벌렸다. 현우는 소영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비서. 오늘의 약혼 파티를 함께 계획했던 여자. 꽃을 주문했던 여자. 손님 명단을 확인했던 여자. 민지의 결혼을 축하하는 척했던 여자. 소영의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가 현우의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불과 사흘 전까지 민지가 머리를 베고 잤던 바로 그 베개 위였다. 현우의 눈이 떠졌다. 문가에 서 있는 민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지야, 설명할게. 소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숨으면 이 모든 게 사라질 것처럼, 가장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민지는 시계를 보았다. 아침 7시 45분. 약혼식 시작까지 6시간 15분 남았다. 150명의 하객들이 그들의 사랑과 미래, 약속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현우가 되풀이했다. 그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일어났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녀는 아무 의미도 없어. 민지는 몸을 돌렸다. 아파트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지난 일요일 아침을 준비했던 부엌을 지나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를 지나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했던 식탁을 지나 복도는 끝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톡톡 소리를 냈다. 각 발걸음이 고요 속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차에 다다라 운전석에 앉았다. 약혼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아름답다. 비싸다. 의미 없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꽃 장식에 대해 묻는 어머니의 문자였다. 제2장. 풀려나기. 민지는 현우의 건물 박차 안에 앉아 있었다. 47분이 지났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마지막 순간 질문을 하는 업체들. 일정을 묻는 어머니.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친구들. 마침내 5번째 걸려온 어머니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어디 있니? 플로리스트가 센터피스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엄마, 내가 처리하고 있어. 목소리 이상하네. 아프니? 오늘은 아플 수 없어. 괜찮아. 다 괜찮아.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민지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로 차를 몰았다. 연회장은 그들의 약혼 파티를 위해 변신 중이었다. 작업자들이 847송이의 흰 장미를 운반해 들어왔. 그녀가 계획했던 결혼식마다 한 송이씩.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장소 담당자 김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 타이밍이 완벽하네요. 장미가 정말 아름다워요. 현우 씨 취향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신랑님은 어디 계시죠? 마지막 준비 중이신가요? 일하느라 바쁘대요. 김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했다. 남자들은 이런 행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절대 모르죠. 정말 모든 걸 아름답게 처리하시네요. 민지는 연회장 안을 걸었다.
10인용 원형 테이블이 15개, 하얀 식탁보, 크리스탈 잔, 금태 접시. 그녀가 지시한 대로 자신의 결혼식에서 꿈꾸던 그대로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플로리스트였다. 민지씨, 문제가 생겼어요. 흰 장미는 완벽한데 신부 부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흰색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현우 씨가 다른 걸 요청했나요? 부케는 취소해. 네? 전부 취소해. 꽃도, 음악도, 사진사도, 전부 다. 하지만 파티가 5시간 남았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요. 취소 수수료를 보내줘. 필요한 금액은 내가 다 낼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케이터링 매니저에게 연락했다. 똑같은 대화, 똑같은 충격적인 반응, 똑같이 비싼 취소 수수료. 사진작가는 당황했고 연주자들은 화가 났으며 케이크 장식은 먹히지도 않을 3단 케이크에 대한 전액 결제를 요구했다. 김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지, 괜찮니? 갑자기 취소하는 것 같아서. 가족 비상사태예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0분. 민지는 단체 문자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 3분 동안 머물렀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오늘 행사가 연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내기. 휴대폰이 즉시 답장으로 폭발했다. 혼란, 걱정, 설명 요구.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다. 텅 빈 연회장 공간이 끝없이 넓게 느껴졌다. 847송이의 하얀 장미가 아름다운 묘지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나하나가 완벽했다. 하나하나가 헛되이 버려졌다. 민지는 약혼 반지를 빼서 상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2.3캐럿의 깨진 약속이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걸어나왔다. 제3장.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 민지의 차는 목적지 없이 서울을 달렸다. 8분 동안 14번 울린 휴대폰을 꺼버린 뒤였다. 수년간 끊임없이 걸려오던 영업 전화와 고객 미팅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이 침묵은 낯설게 느껴졌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다. 어린 시절의 위안 음식. 어머니가 소풍 도시락으로 싸주셨던 그 시절. 문제가 단순하고 해결책이 뻔했던 때. 주차장에는 배달 트럭만 텅 비어 있었다. 민지는 차에 앉아 기계적으로 김밥을 먹었다. 김밥은 골판지 맛이 났다. 바나나 우유는 너무 달았다. 아무것도 정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2회 전 데이트를 신청했던 커피숍을 지나쳤다. 그는 네이비 블루 정장에 긴장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걸 묻지도 않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떼를 주문했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서 몇 주 동안 그녀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첫 데이트 장소는 새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이탈리아 음식과 비싼 와인. 현우는 5년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다. 재정적 성장 목표, 결혼과 아이 계획, 모든 것이 기업 프레젠테이션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이 약혼 반지를 산 보석점은 점심시간이라 문을 닫았다. 민지는 6가지 다른 세팅을 시도했던 기억이 났다. 현우는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고집했다. 판매원은 그들의 훌륭한 선택을 축하했다. 모든 기억이 이제 오염된 듯했다. 더러운 유리창 너머로 사진을 보는 것처럼. 같은 이미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강남구역의 교통은 느리게 움직였다. 직장인들은 점심회의를 위해 서둘렀다. 커플들은 인도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파혼도 취소된 파티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 민지는 의식하지 못한 채 남산타워 쪽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길은 푸른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갔다. 도시의 소음에서 멀어졌다. 산산조각난 계획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들로부터 멀어졌다. 주차장은 반쯤 차 있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연인들은 유명한 울타리에 자물쇠를 달고 가족들은 주말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한적한 구석에 차를 세우고 나무 위로 솟아오른 타워를 바라보았다. 서울은 회로판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들며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산 음식은 조수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배는 고팠지만 먹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다. 민지는 차에서 내려 탑 쪽으로 걸어갔다.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했다. 황금빛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물들였다. 아름답고도 비웃는 듯한 빛이었다. 제사장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서 타워 기단볼을 따라 30m에 걸쳐 사랑의 자물쇠 울타리가 뻗어 있었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색깔의 자물쇠 수천 개. 각각은 한 커플의 약속을 상징했다.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그들의 희망. 영원함을 믿는 그들의 신념. 민지는 연구 마커로 쓰인 메시지 몇 개를 읽었다. 진수와 미영. 영원히. 그리고 항상. 2018년 졸업생 재회사랑. 엄마와 아빠. 50년 변함없는 사랑. 간단한 말들이 지닌 엄청난 무게. 희망과 믿음으로 한 약속들. 그녀가 현우와 함께하려 했던 바로 그런 약속들. 그녀는 붐비는 울타리에서 멀어졌다. 탑 뒤편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공원의 한적한 구역을 지나갔다. 사람은 적고 나무는 많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었다. 민지는 한적한 공터에서 쓰러진 통나무에 앉았다. 도시의 소음은 먼 곳의 웅웅거림으로 사라졌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지저귀었다. 평범한 세상에서 평범한 저녁의 평범한 소리.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연회장에 약혼 반지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반지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 반지가 그녀의 인생 8개월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희망하고 믿었던 8개월의 시간이었다. 민지는 땅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었다. 매끄럽고 회색이었다. 잃어버린 반지 크기와 비슷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을 담아 그 돌멩이를 덤불 속으로 힘껏 던져버렸다. 돌은 나뭇잎 사이로 사라지며 살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그녀의 약혼처럼, 그녀의 믿음처럼, 동화 같은 결말을 믿었던 마음처럼. 그 순간 그녀는 그 행동을 후회했다. 돌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잘못된 대상에게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돌을 찾아야 했다. 무언가를 고쳐야 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이날,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했다. 민지는 수백 개의 돌들 사이에서 회색 돌을 찾으려 덤불을 헤집고 다녔다. 나뭇잎이 머리카락에 걸렸다. 나뭇가지가 팔을 긁었다. 크림색 드레스는 더러워지고 찢어졌다. 45분 동안의 헛된 수색. 모든 돌이 똑같아 보였다. 모든 돌이 그녀가 던진 그 돌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하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선명히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지친 그녀는 덤불 사이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약혼 파티 드레스는 망가졌다. 정성 들여 한 화장은 번져 있었다. 질서 정연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해는 완전히 지고 말았다. 서울 위 맑은 하늘에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멀리 있으며 인간의 문제엔 무관심한 별들. 민지는 눈을 감고 밤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멀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 그녀의 숨소리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눈을 떴을 때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무엇인가를 들고 고생하는 노부부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대화는 부드러우면서도 급박했다. 제오장. 한밤중에 낯선 이들. 나무 사이로 민지는 노인이 아내를 도와 길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였다. 노인은 늙은 몸에 비해 너무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몇 미터마다 그들은 쉬었다. 노파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노인의 모든 부축 동작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민지는 일어나 치마에 묻은 나뭇잎을 털어냈다. 실례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부부는 그녀의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다. 노파의 얼굴은 말랐지만 상냥했다. 노인의 눈에는 놀람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밤은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상자 제가 들게요. 무거워 보이네요. 남자가 망설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신 짐이 아닌데요. 오늘 밤 할 일이 없어서요. 그녀는 그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 안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요정 조명과 손으로 만든 종이꽃들이 가득했다. 단순한 장식물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저는 민지예요. 최 씨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최 씨입니다. 뭘 설치하시는 거예요? 최 부인은 지팡이에 몸을 크게 기대었다. 우리 결혼식이에요. 오늘 밤에요? 한밤중에요. 별빛 아래서요. 민지는 시계를 보았다. 8시 15분.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축하드려요. 약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최 씨가 아내를 가까운 벤치에 앉히며 말했다. 52년째예요. 네? 결혼한 지 52년 됐어요.
오늘 밤 서약을 갱신하는 거죠. 최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원래 웨딩 플래너가 어제 취소했어요. 자정 결혼식은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하더군요. 왜 자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거든요. 전쟁 중에요. 저는 야전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는 파편 상처를 입고 실려온 젊은 병사였어요. 최 씨가 아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 이후로 줄곧 그 은혜를 갚으려 애써왔죠. 의사 말로는 2~3달밖에 남지 않았대. 최 부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최장암 사기야. 우리 사랑을 한 번 더 제대로 축하하고 싶었어.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그 별빛 아래에서요. 바로 그곳이야. 그런데 웨딩 플래너가 취소했잖아. 어제 아침에요. 자정 결혼식이 그녀의 사업 모델에는 너무 특이하다고 하더군요. 최 씨의 좌절감이 역력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왔어. 돈도 모았고 자식들과 손주들도 초대했지.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그런데 그녀가 너무 불편하다고 결정했어. 최 부인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그저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우리 사랑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민지는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를 바라보았다. 52년의 결혼 생활, 말기암, 무심한 사업 결정으로 무산된 꿈.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다. 저는 웨딩 플래너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 씨 부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847번의 결혼식을 기획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최 씨의 눈에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너무 급한데요. 자정까지 4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해낼 수 있어요. 최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비로 돈이 거의 없는데. 이번 건은 무료예요. 제6장. 무에서 마법을 창조하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공급업체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저녁 8시 20분. 대부분의 웨딩업체는 문을 닫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전 행사에서 그녀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김진호, 플로리스트. 내 결혼식 23건에 꽃을 공급해줬어. 최 씨 부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진호? 민지야, 큰 부탁이 있어. 민지, 약혼 파티는 어땠어? 안 됐어. 긴 이야기야. 자, 오늘 밤 자정 결혼식에 꽃이 필요한 노부부가 있어. 원래 담당 플래너가 어제 취소했거든. 한밤중에? 오늘 밤에? 갑작스러운 건 알아. 그분들 결혼한 지 52년 됐어. 부인이 말기암이야. 별빛 아래서 서약을 갱신하고 싶어 하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어디서? 남산타워. 본관 뒤쪽. 한적한 곳이에요. 90분 안에 갈게요. 진호씨.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꽃으로 할까? 간단한 거. 예쁜 거. 있는 대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사진작가 친구에게 연락했다. 같은 설명, 같은 긴급 도움 요청, 같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겠다는 너그러운 동의. 이제 케이터링 업체야. 그녀는 간단한 리셉션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은 이전 12번의 결혼식에서 민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항상 믿음직했고 항상 유연했다. 박 사장님? 민지예요. 오늘 밤 자정에 8명분 간식이 필요해요. 한밤중에요. 도착하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남산타워 본관 뒤쪽입니다. 간단한다고요? 서약 갱신식에 어울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대로 준비해주세요. 차, 커피, 그리고 전통과자 좀 가져올게요. 정말 고마워. 9시가 되자 민지는 도움을 주기로 한 새 업체를 확보했다. 그들에게 빚진 게 있어서가 아니었다. 최 씨 부부의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최 부인은 민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뻔히 드러나는 감탄을 했다. 이런 일 정말 잘하네요. 제 일이에요. 아니야. 네 재능이야. 최 씨가 배터리로 작동하는 요정 불빛을 상자에서 꺼냈다. 지난주에 샀어. 우리가 직접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드릴게요. 9시 30분. 한 대의 벤이 주차장에 들어섰다. 김진호가 팔 가득 흰 꽃을 안고 내렸다. 장미, 백합, 그리고 아기의 숨결이 담긴 단순한 메이슨병에 담겨 있었다. 진호, 최 씨 부부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노부부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축하 행사에 도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시간보다 중요한 일도 있지요. 민지와 진호는 나란히 나무가지 사이에 요정 불빛을 매달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작업해본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교류는 순전히 업무적이었다. 오늘 밤은 달랐다. 연장 코드 좀 건네줘. 여기. 저 가지다. 됐어. 그들은 마치 수년간 함께 연습해온 춤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민지는 몇 달 만에, 어쩌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활력이 솟구쳤다. 메이슨 병이 그 그루터기 위에 정말 잘 어울려요. 최 씨가 고른 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취향이 좋으시네요. 10시 45분이 되자 남산타워 뒤편의 한적한 공간은 완전히 변모했다. 요정 불빛들이 머리 위로 따뜻한 캐노피를 만들었다. 단순한 흰 꽃들이 자연재단의 경계를 표시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등불들이 은은한 빛을 제공했다. 최 씨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2딸, 1아들, 3손주, 2사위, 총 8명. 최 씨 부인이 소규모 의식으로 요청한 인원 그대로였다. 민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11시 50분. 자정까지 10분 남았다. 최 씨, 준비되셨어요? 우리는 52년 전부터 준비됐어요. 제7장. 별빛 속의 약속. 11시 55분. 모두가 요정 불빛으로 둘러싸인 원 안에 모였다. 최 씨 부부는 소박한 꽃재단 앞에 마주 서 있었다. 가족들은 그들 주위에 반원을 이루고 섰다. 민지와 진호는 옆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잡고 있었다. 멀리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늘의 별들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다. 맑은 하늘, 완벽한 온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최 씨 부인의 큰딸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을 틀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약속이 지닌 의미를 새기기 위한 은은한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최 씨가 말을 시작했다. 52년 전, 나는 야전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네 의술과 친절함으로 내 목숨을 구해줬다. 감정에 젖었음에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밤,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바로 이 별들 아래서 나는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마주할 어려움이 무엇이든, 발견할 기쁨이 무엇이든. 최 부인의 대답은 더 조용했지만 똑같이 단호했다. 당신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으려 52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당신도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매일같이요. 당신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끔찍한 농담으로 말이에요. 가족들은 살며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별빛 아래서 다시 너를 선택하노라. 우리를 만나게 해준 이 별빛 아래서 내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그들은 단순한 음반지를 교환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단지 그들의 새롭고 굳건한 약속을 상징하는 것들. 최 씨는 아내에게 살며시 입을 맞췄다. 손주들은 박수를 쳤다. 자녀들은 눈물을 닦았다. 식사는 12분 동안 진행됐다. 화려한 연설도, 값비싼 장식도, 복잡한 전통도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이 밤하늘 아래 사랑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그들의 진실된 헌신에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축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값비싼 파티나 완벽한 사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실제적인 약속, 그 무게를 온전히 이해한 채 맺은 진실한 서약. 가족들은 박 씨가 준비한 간단한 다과를 나누었다. 전통 한국 과자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대화. 1시 15분, 축하가 마무리될 무렵, 민지는 근처 풀밭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다가가 보니 약혼 반지였다. 저녁 행사 중에 핸드백에서 떨어졌던 것이다. 그녀는 2.3캐럿 다이아몬드를 집어들고 진호에게 보여주었다. 네, 약혼 반지? 예전 약혼 반지였어.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아침에 내 약혼자가 내 비서와 함께 있는 걸 봤어. 우리 약혼 파티 6시간 전에. 진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묻어났다. 안 됐네. 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왜요? 약혼이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최 씨 가족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오늘 밤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최 씨 가족이 서서히 축하 행사를 정리하는 동안 그들은 요정 불빛 아래 함께 앉아 있었다. 진호는 민지가 하루 종일 겪은 일을 설명하는 동안 판단 없이 경청했다. 배신, 취소된 파티,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고 낯선 이들을 돕기로 한 결정. 오늘 밤 네가 아름다운 일을 했어.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했어. 어떤 결혼식 후에도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었어. 돈도 못 벌었는데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그들은
서울 위의 별들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이 밤이 끝나길 바라지 않았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둘 모두를 바꿔놓은 무언가가. 1시 30분. 민지는 예전 약혼 반지를 핸드백에 넣었다.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 반지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값비싼 물건을 의미 있는 것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 완벽한 행사와 완벽한 사랑을 혼동했던 사람. 오늘 밤은 그 차이를 보여주었다. 제8장. 바이럴 모멘트. 민지는 겨우 4시간 잠을 자고 8시에 일어났다. 아파트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어쩐지 더 밝게 느껴졌다. 휴대폰에는 어제 걸려온 89통의 부재중 전화와 347통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을 무시하고 커피를 내렸다. 평소 벤더 미팅에 쫓기며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진짜 커피였다. 몇 달간 계속된 바쁜 일상 뒤에 찾아온 아침의 의식은 사치스러웠다. 노트북은 주방 카운터 위에 닫힌 채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을 텐데 오늘은 어젯밤의 평온함을 몇 분 더 붙잡고 싶었다. 마침내 노트북을 열자 소셜미디어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다. 어젯밤 촬영했던 사진작가가 새벽 2시에 최 씨 결혼식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을 올린 것이다. 조회수 230만, 좋아요 84만 7천, 공유 4만 5천.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영상은 단순했다. 최 씨 부부가 요정 불빛 아래서 서약을 교환하는 모습.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별빛 아래서 52년의 결혼 생활을 축하하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감정. 댓글이 그녀가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쏟아졌다. 진정한 사랑이 이런 모습이야. 모든 결혼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을까? 누가 기획했나요? 할머니 팔순 생일에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본 결혼식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정말 진솔하네요. 스타라이트 프라미스식은 어디서 예약할 수 있나요? 민지는 수백 개의 비슷한 댓글을 스크롤했다.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이 이 같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선택하겠다고 한 말 때문에 이 영상을 별빛 약속 영상이라 불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사업 파트너 지은이었다. 민지, 오늘 인터넷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대박이야. 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서울 전역의 웨딩 플래너 847명이 이 컨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문의하고 있어. 컨셉이 아니었어. 그냥 누군가를 도운 거야. 뭐라고 부르든 이 심야 체험은 3배는 더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벌써 미쳤어. 민지는 속이 후들거렸다. 지은아, 이건 사업 전략이 아니었어. 알아. 하지만 의도했든 아니든 이건 천재적인 마케팅이야. 진실된 감정이 비싼 장식보다 더 잘 팔린다고. 이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야. 이건 판매와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건 알아. 하지만 네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봐. 똑같은 걸 원하는 커플이 500쌍은 될 거야. 민지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별빛 약속 의식 요청이 847건이나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진정한 미학을 원하는 건강한 커플들의 것이었다. 이 컨셉을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어요.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겠죠. 지은, 그만해. 진심이야. 한밤중의 의식, 간결한 장식,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밀레니얼 커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 알아.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 민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조회수는 계속 증가했고 요청은 계속 늘어났다. 모두가 최 씨 부부가 무료로 경험한 것을 사고 싶어 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진호였다. 안녕? 기분 어때? 압도당하는 기분이야. 영상 봤어? 847쌍의 커플이 우리에게 자정결혼식을 기획해달라고 하네요. 우리가 그걸 한 이유가 아니잖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거야. 민지는 끝없이 쏟아지는 결혼식 요청 이메일을 바라보았다. 진심인 경우도 있었다. 군 복무나 중병으로 인해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 다른 이들은 분명히 트렌디한 사진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원했다. 1시간 후에 커피 한 잔 할 수 있겠어? 그래? 이 일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이야기해야 해. 동의합니다. 민지는 노트북을 닫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입었던 똑같은 크림색 드레스는 덤불을 기어다니느라 주름지고 얼룩져 있었다. 대신 심플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선택했다. 더 이상 남들 눈에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진정성보다 외모를 우선시하지 않기로 했다.
어젯밤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었다. 커피숍은 일요일 아침 손님들로 북적였다. 민지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을 찾아 진호를 기다렸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새 요청과 인터뷰 기회로 진동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요일 아침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문을 읽는 사람들,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유명세나 업무 압박 없이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진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느끼는 만큼이나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 있을지 선택하는 거야. 재구장, 새로운 시작. 바이럴 영상이 퍼진 지 사흘 후 민지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아침만 해도 새로운 이메일 요청이 43건이나 표시되어 있었다. 새벽부터 별빛 약속 콘셉트와 협업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거 봐. 민지가 화면을 읽으며 말했다. 젊은 커플이 결혼 블로그에 멋지게 나올 거라며 자정 결혼식을 원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 명이나 돼. 진호는 생각에 잠긴 듯 커피를 저었다. 우리가 최 씨 부부를 도운 이유가 그거 아니잖아. 맞아. 그런데 진짜 필요와 유행에 따른 요청을 어떻게 구분하지?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돼. 민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 정한 기준을 적었다. 불치병, 군 복무, 이민으로 인한 이별, 전통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의미 있는 축하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 이건 어때? 그녀가 다른 이메일을 읽었다. 김 상사가 2주 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다. 약혼녀가 그가 떠나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 한다. 전통 결혼식을 치를 여유가 없다. 진짜로 필요한 경우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2시간 동안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각 커플은 별빛 약속 결혼식이 자신들에게 왜 의미 있는지 설명하는 사연을 제출할 것이다. 민지와 진호는 미정 요소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한 사례를 선별할 것이다. 우린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진호가 말했다. 하지만 유행 공장도 아니지. 동의해. 그 중간쯤이지. 민지의 휴대폰이 진은에게서 온 전화로 진동했다. 잠깐만 받아볼게. 민지, 어제 우리 대화 생각해보니 진정성을 유지하는 게 옳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세 곳의 대형 웨딩 업체에서 별빛 약속 컨셉 라이선스를 원한다고 연락 왔어.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지. 얼마나? 사업 규모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이야. 하지만 품질과 의미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될 거야. 민지는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진호를 바라보았다. 라이선싱엔 관심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려고. 말해봐. 진호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거야. 스타리 프라미스 의식은 소규모로 엄선해서 진행하고 진정성을 중시하는 고급 전통 고객층을 유치하는 데 활용하자. 그건 통할 수도 있겠네. 진호 씨는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둘은 단 하룻밤 동안 함께 일한 것만으로도 어떤 기획팀이 몇 달 동안 일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어. 지은이 전화를 끊자 민지는 라이선스 제안과 파트너십 제안을 설명했다. 이걸 공식화하는 건 어때? 그녀가 진호에게 물었다. 사업 파트너? 동등한 파트너. 공동의사 결정. 공동이익 분배. 제대로 해내겠다는 공동의 의지. 진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합의.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고 민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에 대한 열정이 솟구쳤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럼 첫 공식 스타리 프라미스 의식은 언제 할까? 김 상사와 수진. 오늘로부터 2주 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제10장. 첫 공식 성공. 사흘 뒤 민지와 진호는 용산기지 근처 작은 카페에서 김 상사와 그의 약혼녀 수진을 만났다. 김 상사는 정복을 차려입었고 수진은 마치 그가 언제라도 사라질까봐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상사가 말했다. 그 노부부 영상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란 걸 알았어요. 당신들의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10일 후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됩니다. 18개월 순환 근무예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약혼한 지 6개월 됐는데 그가 돌아올 때까지 결혼식을 올릴 여유가 없었어요. 배치 시작 후에야 입대 보너스가 입금돼요. 떠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엔 너무 늦어요. 민지와 진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별빛 약속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 의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좋겠나요? 진호가 물었다. 진실된 거요. 수진이 말했다. 화려하거나 비싼 게 아니라 그가 떠나기 전에 진심 어린 약속을 나누는 거요. 제가 없는 동안 그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김이 덧붙였다. 그들은 반포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계획했다. 군인 결혼식에는 군사적 배경이 어울렸다. 진호는 애국적인 색상으로 장식을 꾸밀 것이다. 김 씨의 군 복무 의지를 반영한 빨강, 하양, 파란 꽃들. 손님은 몇 분이 오시나요? 23명이에요. 제 부대에서 의장대 의전을 제공해주기로 했어요. 완벽한 구성이네요. 민지는 의미 있는 계획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에너지를 느꼈다. 비싼 업체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만족감이었다. 모든 조정은 우리가 맡을게요. 두 분은 서로에게만 집중하세요. 사흘 후, 밤 11시, 민지와 진호는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한강은 서울의 불빛을 마치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사하고 있었다. 거리를 넘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에 완벽한 배경이었다. 진호가 꽃을 배치하는 동안 민지는 이동식 스탠드 사이에 요정 불빛을 걸었다. 둘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호흡은 이미 자연스럽고 확고해 보였다. 연장 코드 좀 건네줘. 여기 흰 백합에 붉은 장미가 정말 아름다워. 애국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아. 11시 45분. 김 상사의 부대가 정복 차림으로 도착했다. 23명의 병사들이 상사의 결혼식을 위해 의장대를 구성했다. 수지는 할인점에서 5만 원에 산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자리를 잡으세요, 여러분. 정확히 자정이 되자 김과 수지는 한강변에서 서약을 나눴다. 그들의 약속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헌신에 초점을 맞췄다. 이별을 견뎌낼 만큼 강한 사랑, 함께할 미래에 대한 믿음. 8,0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김이 말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다고 약속해요. 수진이 답했다. 신랑 신부가 입을 맞추는 순간 의장병들이 의식용 칼로 아치를 만들었다. 군 복무와 결혼 서약을 동시에 기리는 단순한 전통이었다. 민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웨딩 플래너가 된 이유였다. 진정한 사랑을 목격하기 위해, 커플들이 의미 있는 약속을 축하하도록 돕기 위해 리셉션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군 동료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안전한 파병을 기원했고 수진의 가족들은 새 사위의 복무에 자부심을 표했다. 완벽했어. 모두가 짐을 챙길 때 수진이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꿈꾸던 그대로였어. 배치 기간 동안 기억할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김 씨가 덧붙였다. 민지와 진호는 따로 집으로 차를 몰고 갔지만 바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정말 대단했어. 내가 참여한 결혼식 중 최고였어. 다음번도 준비됐어? 물론이지. 민지는 3일 동안 현우나 파혼한 약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새로운 목적은 시간이나 치료보다도 오래된 상처를 더 빨리 치유하고 있었다. 제11장 추진력 쌓기. 그달 동안 민지와 진호는 8번의 별빛 서약식을 더 진행했다. 매번의 의식은 이익보다 진정성을 중시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다져주었다. 송씨 부부는 결혼 45년 만에 서약을 갱신했다. 송 부인은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고 아직도 연애 시절을 선명히 기억하는 동안 사랑을 재확인하고 싶어 했다. 내가 선택하는 법을 잊기 전에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라고 그녀는 의식 중에 말했다. 12명의 가족 모두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이가 없었다. 영호와 마리아는 마리아의 추방신문전에 결혼식을 올렸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민자였던 그녀에게 이 의식은 이민법원에 제출할 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모르는 스페인어와 한국어 모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들의 이중언어 서약은 두 문화와 두 언어를 모두 존중했다. 박할머니와 임할아버지는 70년의 우정을 쌓은 뒤 결혼했다. 두 분 모두 첫 배우자를 잃고 87세와 89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았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지. 임할아버지는 결혼식 자리에서 농담을 던졌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 결혼식에 참석했고 마침내 딸의 새로운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일에는 의미가 있구나. 그녀는 후에 인정했다. 네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알겠어. 이제 경제적 안정을 걱정하지 않아? 네, 행복이 걱정돼. 이 일이 널 행복하게 하잖아. 각 결혼식은 달랐다.
각 커플은 독특한 상황을 마주했다. 하지만 모든 축하에는 진실된 감정과 진정한 헌신이 담겨 있었다. 민지와 진호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느꼈다. 공유된 경험과 상호 존중을 통해 그들의 파트너십은 더욱 깊어졌다. 내가 필요한 걸 정확히 알아줬어. 진호는 10번째 결혼식을 마친 뒤 말했다. 중요한 것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같아. 내 가치관을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둘 사이엔 분명한 로맨틱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어느 쪽도 직접 인정하지 않았다. 민지는 현우의 배신에서 아직 치유 중이었다. 진호는 그녀의 감정적 공간에 대한 필요를 존중했다. 그들은 업무에 집중하며 협업과 신뢰를 통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보다 입소문을 통해 사업이 성장하고 있었다. 커플들은 직접 목격한 친구들로부터 별빛 약속 의식에 대해 들었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는 진솔한 이야기들. 앞으로 3개월분 예약이 꽉 찼어요. 12번째 예식을 마친 뒤 민지가 진호에게 말했다. 모두 진정성 있는 사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군인 가족들, 불치병 상황,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들이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유행하는 콘텐츠를 원한다는 건 없나? 우리 심사 과정을 통과한 분은 없어요. 새벽 2시 30분, 진호의 배난에서 편의점 커피를 나눠 마셨다. 배달 트럭과 귀가하는 야간 근로자들 외엔 서울은 고요했다. 말할 게 있어.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뭐야? 지금까지 일하면서... 아니,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도 그래. 네가 아직도 약혼이 깨진 상처에서 회복 중이란 거 알아. 그래, 우리 사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더 좋게 만들고 있어. 어두운 밴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은 가능성과 약속으로 가득 찬 듯했다. 진호가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든 이 파트너십이 내가 지금까지 참여한 것 중 최고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도 그래.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손을 잡고 주변에서 잠든 서울을 바라보았다. 둘 다 업무적 파트너십을 넘어선 관계를 정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느껴지게 하는 점점 깊어지는 유대감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집에 갈 준비 됐어? 준비됐어? 각자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워. 매일 고마워. 내일 봐. 기대할게. 민지는 예상치 못한 삶의 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파혼이 의미 있는 일로 이어졌다. 업무적 파트너십이 개인적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 보였다. 제12장. 반갑지 않은 귀환. 원래 헤어지고 6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7시. 미지는 다가올 3개의 행사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배달을 예상하며 문을 열었는데 현우가 백송이의 빨간 장미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 민지.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했다. 비싼 양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머리도 세심하게 손질했다. 2년 전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현우, 이건 이미 다 말했잖아.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현명한 판단과는 달리 민지는 한 발 물러서 그를 아파트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부엌 카운터에 장미를 내려놓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결혼 준비 자료를 둘러보았다. 바쁘게 지냈구나. 그래, 내 성공을 온라인으로 지켜봤어. 별빛 약속 결혼식이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더라. 고마워요. 현우는 소파에 앉아 옆자리를 두드렸다. 민지는 서 있었다. 소영에게 큰 실수를 했어. 그가 말을 꺼냈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어. 우리 관계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지. 무엇이 부족했나요? 아무것도. 그게 내가 깨달은 거야. 그녀는 우리가 결혼할 시기를 두고 혼란스러워할 때 나를 유혹했어. 민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건 그녀의 잘못이라는 거야? 전부 그렇진 않아. 내가 더 강해져야 했어. 우리가 함께 가진 걸 기억했어야 했지.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원래 약혼 반지 상자보다 컸다. 우리 미래에 대한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샀어. 상자를 열자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드러났다. 그녀가 호텔에 두고 온 이 점 3캐럿 반지보다 훨씬 컸다. 현우, 더 큰 반지는 원하지 않아. 지금은 값비싼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
네 사업 모델을 조사해봤어. 내 사업을 조사했다고? 네 일을 지원하고 싶어. 별빛 약속 컨셉을 제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네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알겠어. 진실된 감정, 진정한 축하. 그 비전을 확장하는 걸 내가 도울 수 있어? 어떻게 확장하라는 거죠? 적절한 마케팅, 사업 개발, 재무 관리. 창의적인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지만 사업적인 지원이 필요해. 민지는 그가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나도 변했어. 그가 말을 이었다. 지난 6주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어. 네가 중요해. 우리 관계가 중요해. 함께할 미래가 중요해.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더 커진 반지를 들어보였다. 박민지, 나와 결혼해줄래? 다시 한번? 그녀는 거실에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6주 전 그녀를 배신했던 바로 그 남자. 이제 변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의미 있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물론이지. 갑작스러운 일인 걸 알아. 그는 일어나 반지 상자를 그녀의 커피 테이블 위에 두고 떠났다. 사흘만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해봐. 네 창의력과 내 경영 능력, 네 마음과 내 실질적인 지원. 사흘, 답변은 금요일 저녁에 전화로 알려주세요. 그가 떠난 후 민지는 소파에 앉아 반지 상자를 바라보았다. 다이아몬드가 아파트 조명에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지야, 방금 현우와 통화했어. 그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다시 청혼해도 되겠냐고 내 허락을 구하더라. 내가 허락했어. 엄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착한 사람도 가끔 실수한다는 건 알아. 결혼에선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얘야. 너는 32살이야. 현우는 안정된 직장에 진심 어린 후회를 하고 있어. 두 번째 기회를 얼마나 더 기대할 수 있겠니? 민지는 압도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다. 현우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그녀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진정해 보였다. 어머니의 현실적인 조언은 32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고민과 맞닿아 있었다. 아마도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몰랐다. 한 번의 실수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반지 상자를 집어들고 다시 열었다. 3캐럿의 약속.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값비싼 증거.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반지나 사과 때문이 아니었다. 그 둘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문제였다. 제13장. 가족의 압박과 재고. 다음 날 아침 9시 민지의 어머니가 세 자매와 함께 찾아왔다. 이씨, 박씨, 한씨 부인들이 걱정스러운 친척 대표단처럼 민지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머니가 선언했다. 무슨 얘기요? 현우와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야. 네 여자는 민지의 소파와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분명히 계획된 개입이었다. 현우가 어젯밤 우리 각자에게 전화를 했어. 이모가 말을 시작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 한 번의 실수로 남자의 인품을 판단할 순 없어. 박 이모가 덧붙였다. 넌 32살이야. 한 이모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앞으로 결혼할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아? 민지는 재판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나이나 기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신뢰, 존중, 공유된 가치관이요. 현우는 지금 네 일을 존중해. 이 이모가 지적했다. 네가 진행하는 별빛 약속 의식에 대해 1시간 동안 나한테 물어봤단다. 우리에게 전화하기 전에 미리 조사했단 말이야. 박 이모가 말했다. 그건 널 더 잘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지. 남자들은 감정적인 걸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 한 이모가 덧붙였다. 가끔은 여자들이 뭘 소중히 여기는지 배울 시간이 필요하거든. 민지는 자신의 우려를 설명하려 했지만 네 여성은 분명히 현우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다. 네 아빠도 결혼 초반엔 실수를 했어.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용서했지. 우린 35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어. 어떤 실수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결혼에는 양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현우는 당신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주고 있어. 이 이모가 말했다. 게다가 당신의 사업금도 지원해줄 거야. 그게 여자가 필요한 전부야. 박 이모가 동의했다. 자존심 때문에 행복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한 이모가 경고했다. 대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각 여인들은 결혼 생활에서의 타협과 두 번째 기회, 용서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순간들, 낭만적 이상보다는 현실적 토대 위에 세워진 성공적인 결혼의 사례들을 나눴다. 네 별빛 서약식은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아. 진정한 결혼은 실용적인 동반자 관계야. 현우가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어?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12시 30분에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녀가 존경하는 네 사람이 3시간 동안 현우와 재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던 걸지도 모른다. 진정한 사랑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혼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두 번째 기회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후에 예정된 기획회의를 취소하려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 가족 사정이라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물론이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이해해줘서 고마워. 민지는 하루 종일 혼자서 현우의 반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는 것 같았다. 왜 그녀만 의심이 드는 걸까? 제14장. 마지못해 한 예스. 이틀 후, 민지는 예전에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서 현우를 만났다. 그녀는 3캐럿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저녁 내내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다. 정말 아름다워. 그가 반지를 즉시 알아보고 말했다. 고마워. 이건 나랑 결혼하겠다는 뜻이야? 그래. 현우의 얼굴에 진심 어린 행복이 번졌다. 네가 나를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줬어. 민지는 무심코 미소 지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기쁨도 설렘도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다. 우리 결혼식 계획에 대해 생각해봤어. 현우가 말을 이었다. 소규모로. 가족만 모시고 그러면 네 사업 확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실용적이네요. 스타리 프라미스 콘셉트를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고급 호텔과의 제휴. 하이엔드 고객을 위한 독점 패키지. 다른 웨딩 플래너들과의 프랜차이즈 기회도 고려 중이야. 민지는 속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결혼식은 진짜 필요한 커플들을 위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료 고객을 상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핵심은 이익보다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음 주말에 소규모 약혼 파티를 계획했다. 직계 가족만 초대할 것이다. 화려하거나 비싼 건 전혀 없을 것이다. 현우는 열정적이고 지지적이었으며 그녀의 일에 대해 자세히 묻고 사업 조언을 해주었다. 네가 이룬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어. 고마워.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말이나 의도가 아니라 제외한 자신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감정적 반응 때문이었다. 행복해? 그가 떠나기 전 물었다. 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밤은 좀 조용해 보이네. 그냥 모든 걸 정리 중이야. 알겠어. 우리 둘 다에게 큰 변화니까. 민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몽유병 환자처럼 헤매는 기분으로 집으로 운전했다. 약혼 반지가 손가락에 무겁게 느껴졌다. 낯설고 불편했다. 재혼 약혼 소식을 전하려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축하해.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전문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망은 뚜렷했다. 고마워. 둘이서 정말 행복하길 바라.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로 우리 사업 관계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정된 의식이 남아있으니까요. 물론이죠. 꽃 장식 업무는 계속 제가 맡을게요. 그들의 편안한 온기는 사라졌다. 신중한 예의와 전문적인 거리감으로 대체되었다. 진호, 우리 파트너십이 내 일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 전화를 끊고 민지는 아파트에 앉아 약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 안전한 선택. 모두가 그녀에게 하길 바랐던 선택. 그런데 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제15장. 어두워지는 빛. 다음 주. 민지와 진호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별빛 약속 행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의 교류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예전에 나누던 따뜻함과 호흡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 연장 코드 좀 건네줄래? 민지가 물었다. 여기. 진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 민지는 새로 받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작업할 때마다 반지가 반짝이는 요정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진호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행사는 결혼 43주년을 맞은 윤 씨 부부를 위한 것이었다. 윤 여사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아직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서약을 갱신하고 싶어 했다. 말할 수 있는 이 순간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예식 중에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서약이 이어지는 동안 부부의 네 자녀와 9 손주들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전문적으로 의식을 진행했지만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졌다. 보통 이런 진실한 사랑의 축제는 그녀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녀는 의미 있는 순간을 목격하기보다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기분이었다. 진호는 자신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처리했지만 그들의 파트너십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열정은 없었다. 그들은 가까운 협력자라기보다는 예의 바른 낯선 사람들처럼 일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윤 씨가 뒤처리를 하며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부인이 힘없이 덧붙였다. 천만에요. 민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평소 커플들과 나누던 진심 어린 교감에 비하면 그녀의 대답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윤 씨 부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 그들의 의미 있는 축하를 진심으로 함께할 웨딩 플래너가 필요했다. 장비를 그의 벤에 싣는 동안 진호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밤 딴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 그냥 피곤해서 휴가 좀 내는 게 어때? 네. 결혼식 준비도 하고 그럴지도. 그들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지 않은 채 따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편안한 소통과 서로의 만족감은 사라져버렸다. 민지는 현우와의 재결합이 진정한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관계가 억지로 이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다른 커플들의 진실된 약속을 축하해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처음 헤어졌을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는 적어도 진정으로 싱글이었으니까. 지금은 약혼했지만 약혼자와는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였고 일에도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16장 비밀스러운 배신. 재약혼한 지 3주 후 민지는 저녁 7시에 현우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는 열쇠를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현우가 집무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업무적인 어조로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적재산권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지가 컨셉을 만들었으니 그녀가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민지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결혼 관련 3대 기업과 총 5억 원 규모 계약입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녀는 재정적 세부 사항을 알 필요 없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 프랜차이즈 기회를 주고 추후 해외 진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녀의 자선 프로젝트를 상업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야. 민지는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현우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별빛 약속 컨셉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민지는 내가 맡을게. 지금은 내 사업 판단을 믿어. 계약서에는 창작자로서 그녀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지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시 전화할게. 그가 재빨리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였어? 민지가 물었다. 업무 전화였어. 별일 아니야. 무슨 지적재산권?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었어? 충분히 들었어. 내 사업을 팔려는 거야?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거야. 스타리 프라미스 의식을 프랜차이즈로? 민지, 앉아.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내 뒤에서 몰래 협상해왔다는 거야? 현우가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우리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 중이었어.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너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야. 이 의식들을 제대로 확장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 의미 있는 축하가 필요한 커플들을 돕기 위한 거라고. 둘 다 가능해? 민지가 그를 밀어냈다. 결혼식 업체 3곳에서 5억 원이라니? 계약서들로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어. 내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속이려던 거잖아. 속임수가 아니야. 사업 확장이지. 배신이야. 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 작은 자선 사업도 제대로 된 사업 구조가 필요해. 내 작은 자선 사업이라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었어.
넌 내가 하려는 일을 한 번도 이해하거나 존중해 본 적이 없어. 네 창의성은 존중해. 하지만 창의성도 성공하려면 사업적 지원이 필요해. 민지는 3kg 약혼 반지를 빼서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이제 끝이야. 극적으로 굴지 마. 해결할 수 있어? 안 돼. 해결할 수 없어. 왜냐면 넌 어떤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진정성 같은 거. 사람들을 돕는 것 같은 거.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 거. 난 너에게 한 약속은 지키고 있어. 내 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그 의미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잖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문제야. 민지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지, 기다려. 사업상의 의견 차이로 우리의 미래를 버리지 마. 이건 사업 문제가 아니야. 가치관의 문제지. 그리고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아. 그녀는 이번이 정말 끝이라는 걸 알며 그의 아파트를 떠났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가족의 압박도 없다. 감정적으로 틀렸다고 느껴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일도 없다.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 길에 현우의 문자가 울렸다. 내일 좀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라이선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우리 관계는 어떤 사업적 합의보다 중요해.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말아줘. 민지는 답장 없이 각 메시지를 삭제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고 무엇을 후회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에 지쳤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다운 기분이 들었다. 제17장 마지막 결별과 새로운 깨달음. 민지는 현우의 아파트에서 곧장 진호의 꽃집으로 차를 몰았다. 대시보드 시계는 저녁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본점은 문을 닫았지만 진호가 종종 늦게까지 꽃꽂이를 준비하고 나는 뒷작업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분노와 아드레날린으로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뒷문을 두드렸다. 진호가 문을 열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그녀를 반가워했다. 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할 게 있어. 현우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들어와. 너 화난 것 같아. 작업실에는 신선한 꽃과 푸른 줄기의 향기가 가득했다. 진호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위해 흰 백합을 꽂고 있었다. 단순하고 우아했다. 진실한 슬픔을 위한 진실한 꽃이었다. 오늘 밤 현우가 업무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 세계의 주요 웨딩 회사에 별빛 약속 컨셉을 팔기 위해 협상 중이었어. 진호가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았다.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로 깜짝 놀라게 하려던 거야. 라이선스 권리금으로 5억 원이라고. 5억 원이라고? 우리 작업을 내 작은 자선 사업이라고 하더군.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니잖아. 알아. 이번엔 진짜로 그와 끝냈어. 기분이 어때? 안도감, 분노.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내 자신이 바보 같아. 진호가 전기 주전자로 차를 따라주었다. 바보 같은 짓은 아니야.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최선을 믿으려 했잖아. 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약혼이라는 개념을 사랑했던 거지. 미래가 계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그럼 지금은? 이제 내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싶어. 완성 단계가 각기 다른 꽃꽂이 작품들에 둘러싸인 작업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현우의 아파트에서 느껴졌던 무미건조한 분위기와 달리 익숙한 장미와 카스미소라의 향기가 위로가 되었다. 사과할 게 있어. 민지가 말했다. 뭐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유지해온 거리감 때문에. 가족의 압박이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둔 것 때문에. 잘못된 느낌을 알면서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빚진 건 없어. 아니, 빚졌어. 우리 파트너십은 몇 년 만에, 아니 평생 동안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야. 진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가 최 씨 부부를 만난 그날 밤부터 너에 대한 내 감정이 혼란스러웠어. 알아. 나도 힘들었어. 우리의 업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넌 아무것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걸 더 명확하게 했지. 작은 작업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주 동안 피해왔던 대화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난 널 신경 써.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나도 널 신경 써. 그 누구보다도 더 신경 써.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야? 그건 우리가 그냥 동료인 척하는 걸 그만둔다는 뜻이야. 이 관계가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지. 진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준비됐어?
오늘 밤에야 약혼을 파기했잖아. 약혼은 몇 주 전에 끝났어. 오늘 밤에야 비로소 인정했을 뿐이야. 그들은 자정 가까이까지 서로에게 커져가는 감정과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이야기했다. 사업적 미래뿐만 아니라 함께할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내일 저녁에 장례식이 있어. 진호가 상기시켰다. 송씨 부부, 집이 불타버린 그 노부부 말이야. 다시 함께 일할 준비가 됐어? 진짜로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고? 모든 것에 준비됐어. 꽃집 작업실에서 그들은 작별 인사로 포옹했다. 예의 바른 업무적 교류와는 다른 포옹이었다. 더 따뜻하고 더 솔직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포옹이었다. 민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제약혼이 옳다고 속이는 것도, 진호에 대한 감정을 외면하는 것도, 진정성보다 안정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내일 밤의 의식은 모든 의미에서 진실한 동반자로서의 그들의 첫 협력이 될 것이다. 제18장 공동체 의식. 다음날 저녁, 민지와 진호는 송씨 부부의 집이 전소된 자리에 인접한 작은 동네 공원에 도착했다. 노부부는 3주 전 전기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들의 회복력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기념하기 위해 결혼 서약을 갱신하고자 했다. 저기 봐. 진호가 공원 정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미 47명의 이웃들이 의식을 위해 장식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 집에서 기부한 전구 장식들,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가득한 접이식 테이블들, 개인 정원에서 꺾어온 꽃들을 메이슨 병에 꽂아놓은 것들. 203호 김부인은 종이 등불을 걸었다. 모퉁이 집 박씨는 음악을 위한 소형 음향 장비를 설치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손수 만든 행사 순서를 나눠주며 뛰어다녔다.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네요. 송씨가 심플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다. 준비해주셔서 고마워요. 다들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지가 물었다. 날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해준 게 보험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송씨가 배터리 촛불이 든 상자를 들고 합류했다. 아내가 새 출발을 기념하며 결혼 서약을 갱신하자고 고집했어요. 불을 견뎌낸 42년의 결혼 생활이죠. 송 부인이 말했다. 그 힘을 축하하고 싶어요. 민지와 진호는 이웃 자원봉사자들과 호흡을 맞춰 자연스럽게 협력했다. 긴장감이나 어색한 예의는 없었다. 그들의 본능적인 파트너십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 돌아온 듯했다. 이 테이블 옮기는 거 좀 도와줄래? 물론이죠. 음향 장비를 재단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겨야 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꽃 장식들이 공동체 장식들과 정말 잘 어울려요. 모두가 아름다운 것을 기여했어요. 11시 30분이 되자 작은 공원은 축제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전문적인 기획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합된 모습. 바로 스타리 프라미스 의식이 추구하는 바였다. 송씨 부부가 서약을 갱신할 준비를 하는 동안 47명의 이웃들이 간소한 재단 주위에 모였다. 노부부가 끔찍한 상실을 겪은 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3세대 가족들이었다. 자리를 잡으세요, 여러분. 민지가 부드럽게 알렸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송씨 부부는 줄 조명과 종이 등 아래 서로 마주섰다. 그들의 서약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재건하겠다는 결의에 초점을 맞췄다. 42년 전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서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송씨가 말했다. 그 약속에 집을 잃는 일까지 포함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송부인이 답했다. 하지만 47명의 이웃이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도 상상 못했죠. 우리를 재건할 사랑에 둘러싸여 나는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 부부가 입을 맞추는 순간 동네 아이들이 생분해 성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공동체의 관대함과 함께한 축하가 만들어낸 소박한 마법이었다.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사명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별빛 약속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진정한 인간적 유대와 의미 있는 축하를 위해서다. 이게 우리의 최고 작품이야.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진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작품이야. 그들은 나란히 서서 마을 축제가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웃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요정 불빛 아래에서 노는 아이들, 사랑과 지지에 둘러싸인 송씨 부부. 1시 15분, 축제가 막을 내리기 시작할 무렵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지 씨 맞으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한 간호사입니다. 민지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민지입니다. 최 씨 부인이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원하셨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글썽이며 진호를 바라보았다. 최 씨가 병원에 계셔. 나를 찾으신대.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그들은 송 가족과 이웃들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 즉시 긴급함을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이 뒷정리를 맡는 동안 민지와 진호는 진호의 밴으로 달려갔다. 빨리 가되 조심해서 가요. 마을을 빠져나오며 민지가 말했다.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들은 텅 빈 서울 거리를 가로질러 병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삶을 바꿔놓은 그 여성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제때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제19장 달리는 시계. 진호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텅 빈 서울 거리를 달렸다. 미지는 조수석에 앉아 최 씨 부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분의 상태에 대해 다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한 간호사에게 물었다. 안정적이지만 매우 위독합니다. 지난 입원 이후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환자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찾으셨어요. 별빛 아래 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민지는 전화를 끊고 진호에게 더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녀가 지시했다. 길은 알아? 미안. 그냥 걱정돼서. 그녀는 강인해. 우리를 기다릴 거야. 동호로와 반포대로 교차로에서 한 심야 배달 트럭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진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들의 배는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스쳤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고 밴이 90도 회전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금속이 찌그러졌다. 배는 손상된 엔진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방호벽에 기대어 멈춰섰다. 민지! 괜찮아? 진호가 쭈그러드는 에어백 사이로 소리쳤다. 괜찮은 것 같아. 너 다쳤어? 손목이 아파. 그리고 머리도. 민지는 고개를 돌려 진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오른쪽 손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움직이지 마. 내가 도움을 부르겠어. 충격으로 휴대폰이 밴 바닥으로 날아갔다. 화면은 깨졌지만 작동은 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다. 동호로와 반포대로 교차로에 구급차 필요해요. 차량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심하게 출혈하는 분 계신가요? 한 명은 머리 부상과 손목 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급차 출동 중입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한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민지는 손을 뻗어 진호의 다치지 않은 손을 잡았다. 도움이 오고 있어. 내 머리가 얼마나 심한데? 피가 좀 나긴 하지만 의식이 있고 말도 할 수 있잖아. 그건 다행이야. 손목은 분명히 부러진 것 같아. 구급대원들이 모든 걸 처리할 거예요. 최 씨 부인은 어쩌고? 민지는 눈물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모르겠어. 우리 벌써 거기 도착했어야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빨리 가라고 했잖아. 병원으로 서둘러 가자고 했어. 빨리 달리기로 한 건 내 선택이었어. 네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 구급차는 8분 만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운전석에서 진호를 조심스럽게 꺼내 두 사람의 부상을 확인했다. 민지는 신체적 상처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진호를 들것에 싣는 동안 그녀가 물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요. 어차피 우리가 가던 곳이었잖아. 다치지 않았다면 같이 타도 됩니다. 민지는 구급차에 올라타 이동하는 내내 진호의 다치지 않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머리는 붕대를 감고 오른팔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분명하고 정신이 맑았다. 사고 나서 미안해. 그가 힘없이 말했다. 사과하지 마.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최 씨 댁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길 바라. 구급차는 새벽 4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민지가 최초 신고를 받은 지 32분 만이었다. 구급대원들이 진호를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는 사이 한 간호사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민지 씨 맞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최 씨 부인은 47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민지는 그 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자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호는 다쳤고 최 부인은 돌아가셨다. 두 비극 모두 그녀가 병원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두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중한 모든 이들을 저버렸다. 제20장. 어둠 속으로의 추락. 진호는 뇌진탕으로 관찰을 위해 입원했다. 오른쪽 손목은 2개의 골절된 뼈를 고치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다. 민지는 그가 잠든 침대 곁에 앉아 그의 부상과 최씨 부인의 마지막 순간을 놓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했다. 집에 가서 쉬셔야 해요. 한 간호사가 제안했다. 몇 시간은 더 잘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깨어날 때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야. 밤늦은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재촉했어요. 더 빨리 운전하라고 압박했죠. 그는 스스로 운전 결정을 내린 성인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신이 급하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안전하게 운전해 제때 병원에 도착했을 것이다. 진호는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최씨 부인은 마지막 순간에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진호는 사흘 만에 퇴원했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6주가 걸렸다. 머리 부상으로 가끔 어지러움과 두통이 생겼다. 오른쪽 손목은 깁스를 한 상태라 꽂고지는 불가능했다. 식준비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회복 첫 주에 그가 제안했다. 당신은 회복에 집중해야 해요. 신부 신랑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예정된 결혼식은 모두 취소할게. 민지, 그러지 마. 신부 신랑님들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봐. 그건 사고였어. 우리 일과는 무관해. 하지만 민지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자신이 손대는 모든 일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현우의 배신, 진호의 부상, 최씨 부인의 죽음. 그 후 2주 동안 민지는 예정된 별빛 서약식 5건을 취소했다. 진정한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의 새 요청 23건을 외면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과 빈 음식 용기로 어지러워졌다. 모든 나쁜 일이 네 탓은 아니야. 매일 찾아오던 진호가 말했다. 내가 빨리 가라고 했잖아. 내 조급함 때문에 네가 다친 거야. 내가 빨리 달리기로 선택한 거야. 네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 최 씨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오로지 그녀의 병상 곁에 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분은 네가 걱정해서 달려왔다는 걸 알고 평안히 돌아가셨어. 내가 그곳에 있어야 했어. 중요한 순간엔 네가 있었어. 한밤중의 장례식 때 그녀 생애 마지막 몇 달 중 가장 아름다운 밤에. 하지만 민지는 그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커플들이 진정한 사랑을 축하하도록 돕는 것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고통과 상실만을 가져다주는 듯했다. 사고가 난 지 2주 후 민지는 별빛 약속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촉발시킨 그 바이럴 영상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소셜미디어의 유명세는 사적이고 의미있게 남았어야 할 일에 관심을 끌었다. 이제 끝이야. 오후에 찾아온 진호에게 그녀가 말했다. 뭘 끝낸다는 거야? 모든 걸. 의식도, 사업도, 의미 있는 일에 대한 환상도. 최씨 부인을 애도하는 동시에 내 사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잖아. 난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 이 일은 순진하고 위험해. 어떻게 위험한데?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믿게 만들잖아. 하지만 사랑이 암이나 교통사고나 배신을 막아주진 않아. 사랑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희망과 지지를 가지고 마주하도록 돕는 거잖아. 허황된 희망이죠. 진호는 캐스트를 베개에 받치고 그녀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최씨 부부는 52년간 진정한 사랑을 나눴어. 그건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런데 결국 그녀는 병원에서 죽었고 나는 길가에 쓰러져 있었잖아.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떠났어. 남편과 가족, 그리고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민지는 그를 외면했다. 난 더 이상 누구도 돕지 않을 거야. 현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상만 만들어낼 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니, 사실이야. 그리고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회복에 집중해야 해. 진호는 그날 오후 패배한 모습으로 떠났다. 민지는 그 후 사흘 동안 그의 전화를 무시했다. 최씨, 어머니, 그리고 의식을 요청하는 여러 커플들의 전화도 모두 무시했다. 넷째 날, 누군가 집 문을 계속 두드렸다. 민지는 20분 동안 무시하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최씨가 복도에 서서 마닐라 봉투를 들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제21장. 희망의 편지. 최씨가 민지의 어수선한 아파트에 들어서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이 가득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성공한 웨딩 플래너는 슬픔에 잠긴 은둔자가 되어 있었다. 정말 안 좋아 보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분이 엉망이에요. 그럴만 하겠네. 힘든 일을 겪었잖아. 최 씨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해요. 그분은 당신이 오려고 애썼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게 그분께는 중요했지. 최 씨가 그녀의 소파에 앉아 마닐라 봉투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가 마지막 입원 전에 쓴 편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지금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당신이 읽길 바라셨어요. 준비가 됐을 때. 만약 내가 절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최 씨가 일어나려다 다시 돌아섰다. 또 다른 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예금 통장을 꺼냈다. 1,000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연금에서 모은 돈이죠. 그건 받을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단을 위한 거예요. 어떤 재단요? 그분이 당신이 만들길 바랐던 그 재단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커플들을 위한 별빛 약속 의식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말이죠. 민지는 저축통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걸 계획했단 말이야? 몇 달 동안이었어. 우리가 서약을 갱신하는 걸 도와준 그날 밤부터. 하지만 난 이제 의식 진행을 그만두기로 했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잃은 후 그렇게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최 씨가 떠난 후 민지는 2시간 동안 뜯지 않은 편지와 함께 홀로 앉아 있었다. 최 씨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 그녀의 인생 방향을 바꿔놓은 여인의 마지막 소통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민지에게 정성스러운 필체로 시작된 편지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암이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는 뜻일 거야. 내 죽음과 관련해 네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길 바란다. 암은 암일 뿐이야. 시기나 편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민지의 눈물이 즉시 흘러내렸다. 저와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추억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빛 아래서 치른 우리 자정의식은 꿈꾸던 것 이상이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52년간의 진정한 사랑을 기리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감정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러우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당신이 돕는 커플들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의식 덕분에 그들은 진실된 사랑이 축하받았던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다른 커플들을 위한 별빛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주시길 멈추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사랑이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게 축하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는 커플들을 위해 저의 저축을 동봉합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희망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투자입니다. 비싼 환상 대신 진실한 감정에 집중할 때 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늙은 여인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아 최 씨, 민지는 편지를 6번 읽으며 사고당한 그날 밤 이후로 가장 크게 울었다. 최 씨의 말은 몇 주간 쌓인 죄책감과 자기 의심의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암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추억들에 대한 책임은 있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마주할 힘을 주는 의미 있는 축하 행사들. 오후 2시, 민지는 사흘 만에 처음으로 샤워를 하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복은 어때? 나아졌어. 너는 어때? 이제 이야기할 준비됐어. 갈 수 있을까? 네가 전화해주길 바라고 있었어. 보여줄 게 있어. 최 씨 부인이 준 거야. 커피 끓일게. 민지는 최 씨 부인의 편지와 재단 돈을 들고 진호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2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제 자신인 것 같았다. 제22장. 추모식과 제외. 진호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다양한 단계의 꽃꽂이로 가득했다. 손목이 다쳤음에도 그는 한 손으로 작업하는 기술을 연습하며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민지가 도착하자 그가 말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요. 그녀는 최 씨의 편지를 보여주며 재단 자금에 대해 설명했다. 진호는 편지를 2번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희가 하려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하셨어. 1,000만 원이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녀가 원했던 거예요. 희망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투자였죠.
그들은 오후 내내 최 여사의 추모식을 계획했다.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서 별빛 아래 같은 시간에 별빛 약속 결혼식으로 도운 모든 커플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올 것 같아? 민지가 물었다. 올 거예요. 최 여사는 만난 사람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내 죄책감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그녀의 삶을 기리는 걸 잊었어. 슬픔은 때로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난 2주 동안 널 밀어낸 것 미안해. 네가 겪은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어. 저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최 씨 부인의 편지가 그걸 상기시켜줬나요? 최 씨 부인의 편지가 나를 구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남산타워에서 추모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호는 깁스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렸지만 함께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다. 그 연장 코드 좀 건네줘. 여기, 손목 조심해. 움직임이 불편한데도 꽃들이 아름답게 보이네. 우리 둘 다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팀이네. 특히 우리 둘 다 다쳤을 때 말이야. 10시 30분이 되자 최 씨 부인의 자정 추모식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 상사와 수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 일찍 귀환했다. 집이 전소된 송씨 가족, 45년 만에 결혼 서약을 갱신한 노부부, 총 47쌍의 부부. 지난 4개월간 민지와 진호가 주관한 모든 별빛 약속, 결혼식 참석자들이었다. 정말 놀라워요.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민지가 말했다. 그녀라면 모두가 함께 모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11시 45분. 모두 최 씨 부인이 서약을 갱신했던 그 재단 주위에 원을 이루었다. 최 씨가 아내의 사진을 들고 중앙에 섰다. 아내는 별빛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사랑은 단순하고 진실하게 축하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의미 있는 의식이 부부에게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각 커플은 자신들의 별빛 서약 의식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히 나눴다. 군 복무 중 희망을 찾은 이야기, 병 중 위로를 받은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속 힘을 얻은 이야기. 송 여사는, 최 여사는 시간이 부족할 때조차 사랑은 축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김 상사는 덧붙였다. 진실된 감정이 값비싼 장식보다 더 아름답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정확히 자정이 되자 모두 별빛 아래 묵념을 드렸다. 진호는 평화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흰 꽃으로 추모 꽃꽂이를 만들었다. 최 씨의 유산은 값비싼 환상보다 진실된 축하를 선택하는 모든 커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라고 최 씨가 마무리했다. 추모식이 끝나자 진호는 민지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함께 일했던 조용한 장소로 갔다. 물어볼 게 있어?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그는 다치지 않은 손으로 소박한 은반지를 꺼냈다. 비싸거나 화려하지 않은 진실한 약속의 상징일 뿐이었다. 우리를 만나게 해준 이 별빛 아래서 나를 선택해줄래? 민지는 모든 면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이 금전적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 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사업 파트너십에도 예스? 모든 것에 예스예요. 사업도, 개인적인 것도, 앞으로 닥칠 모든 것도요. 그들은 여정이 시작된 바로 그 별빛 아래서 입을 맞췄다. 그들이 축하해준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로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최 씨 부인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만의 결혼식은 언제 할까? 진호가 물었다. 오늘 밤부터 정확히 1년 후 같은 별 아래 같은 의미로 우리의 약속을 지켜볼 사람들도 똑같이 별빛 아래서 한 약속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로를 꼭 껴안으며 결혼식뿐만 아니라 함께할 미래를 계획했다. 진정한 사랑과 의미 있는 일 위에 세워질 미래를. 제23장 완성된 원. 1년 후 민지와 진호는 남산타워에서 자신들의 결혼식을 준비했다. 비싼 디자이너 드레스 대신 민지는 할머니의 소박한 흰 한복을 입었다. 진호의 손목은 완전히 나아서 그들이 도운 모든 커플을 상징하는 화려한 꽃장식을 만들 수 있었다. 긴장되니? 진호가 마지막 준비를 하며 물었다. 당신과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최 씨 부인의 본보기에 부응하는 게 걱정돼요. 무엇에 부응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면 돼. 최 씨가 일찍 도착해 그들의 결혼식을 주례했다. 74세의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아내의 결혼 서약 갱신식에 참석했던 똑같은 8명의 가족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건 마치 한 바퀴를 완성하는 기분이야. 민지가 말했다.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거야. 진호가 정정했다. 그들의 서약은 병고와 건강에 관한 전통적인 약속보다는 서로의 목적을 지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이미 삶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그들의 약속은 공유된 가치관과 상호 존중으로 그 변화들을 함께 마주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의 동반자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민지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동반자로서 당신을 선택합니다. 진호가 답했다. 식사는 15분 동안 이어졌다. 소박한 반지, 진심 어린 서약, 전문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개인적인 약속으로의 여정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신부에게 입을 맞추십시오. 최 씨가 선언했다. 부부로서의 첫 키스는 그들이 처음 함께 일했던 바로 그 별빛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최 여사가 서약을 갱신했던 그곳, 그들의 공동의 목적이 태어난 그곳이었다. 리셉션 역시 간소했다. 송씨 가족이 준비한 전통 한국 음식, 김상사 군부대에서 제공한 음악, 진호가 재활 기간 동안 개발한 기법으로 직접 장식한 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마침내 딸의 선택을 이해하게 된 어머니에게 민지가 말했다. 왜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택했는지 알겠구나.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참석했던 대부분의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진다. 내 결혼식도 포함해서 특히 네 결혼식보다도 축하 행사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동안 민지와 진호는 리셉션장을 돌며 모든 하객을 직접 맞이했다. 각 커플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별빛 서약 결혼식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진심 어린 약속으로 우리 결혼의 시작을 도왔어요. 송부인이 말했다. 김상사는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은 값비싼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별빛 서약재단은 18개월 동안 147건의 의식을 진행했다. 민지의 이야기는 경제적 안정보다 진정한 열정을 따르는 사례로 새 주요 잡지에 소개되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한 잡지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출 의식과 계절별 기념 행사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라고 민지는 설명했다. 의미 있는 기념이 진정으로 필요한 커플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몇 명인가요? 정규직 직원 8명입니다. 그리고 14개월 대기 명단이 있죠. 프랜차이즈 계획은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이 일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서는 프랜차이즈화할 수 없어요. 진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떤 것들은 작고 진정성을 유지할 때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 그 자체처럼 말이죠. 민지가 덧붙였다. 제14장. 고대 별빛 아래 새로운 시작. 결혼한 지 2년 후 민지와 진호는 남산타워 별빛 아래 서서 최신 별빛 약속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의식의 주인공은 영민과 엘레나.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으로 이민 문제로 헤어질 위기에 처한 커플이었다. 준비 다 됐어? 진호가 마지막 꽃 장식을 손보며 물었다. 완벽해. 민지는 최 씨 부인의 편지를 사무실에 두고 매일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다. 재단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을 축하하는 커플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만큼 성장했다. 우리가 이 일을 단지 한 노부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 기억나? 진호가 말했다. 이제 300쌍이 넘는 부부를 도왔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시작했던 이유를 한 번도 잊지 않았어. 영민과 엘레나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다. 양측 가족 모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처음엔 이 관계를 반대했었다. 오늘 밤의 식은 사랑을 통해 공동체 간 다리를 놓기로 한 그들의 선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자리를 잡으세요, 여러분. 민지가 부드럽게 알렸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영민과 엘레나는 한국어와 타갈로그어로 서약을 교환했다. 그들의 약속은 두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합니다. 영민이 말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합니다. 엘레나가 답했다. 두 사람이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진솔한 감정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와 진호는 옆에서 손을 맞잡은 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축하를 지켜보았다. 이건 절대 질리지 않아. 진호가 속삭였다. 모든 결혼식은 사랑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지. 우리 자신의 사랑도요? 특히 우리 자신의 사랑도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울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이 스쳐 지나갔다. 엘레나가 깜짝 놀라 하늘을 가리켰다. 모두가 뜻밖의 하늘의 축복에
경이로움 속에 고개를 들었다. 소원을 빌어. 영민이 신부에게 말했다. 원하던 건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민지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이미 찾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커플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외부적 인정이나 물질적 안정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를 바랐다. 유성은 도시 불빛 뒤로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어떤 약속은 고대의 별빛 아래서도 할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랑은 단순하고 의미 있게 축하할 가치가 있다. 민지는 새로 하나가 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영민과 엘레나를 바라보며 진호의 손을 꼭 잡았다. 또 하나의 원이 완성되었다. 별빛이 축복한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다음 차례 준비됐어? 진호가 물었다. 언제든 준비됐어. 그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서서히 깨어나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들의 여정을 지켜봐 주었다. 깨진 약혼에서 진정한 동반자로, 바이러스처럼 퍼진 유명세에서 의미 있는 일로, 개인의 꿈에서 공유된 목표로의 여정을 새벽 4시 15분. 그들은 텅 빈 거리를 함께 집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계기판 시계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결혼식을 기록하고 있었다.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견뎌낼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떠나는 또 한 쌍의 커플을. 뭐 생각하고 있어? 진호가 아파트 건물에 다다르자 물었다. 최 씨 부인. 우리가 이룬 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분은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지금도 같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녀의 본보기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린 지금 우리만의 본보기를 살고 있어. 그게 그녀가 원했던 거야. 민지는 차창 너머로 서울 하늘에 희미해져가는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3년 전 그녀의 파혼을 지켜본 바로 그 별들. 그 이후로 모든 의미 있는 순간을 축복해준 바로 그 별들. 사랑해. 그녀가 진호에게 말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을 사랑해요. 힘들 때도요? 특히 힘들 때일수록. 그들은 손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진정한 사랑을 축하하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행사에서 사용한 장비를 들고 별빛 아래 영원한 증인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한 약속을 나누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마음 편히 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의미 있는 축하를 원하는 새로운 커플들의 요청이 민지의 휴대폰으로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약속을 축복해온 고대의 별들 아래서 이루어지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서약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잘 해낸 일과 분명히 이룬 목적에 대한 만족감 속에 쉬고 있었다. 환상보다 진실을 선택한 모든 연인들을 있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가장 아름다운 약속에는 기꺼이 나서는 마음과 증인이 되어줄 별들만 있으면 된다는 걸 이해한 모든 커플들처럼 도시가 그들 주위에서 잠들었다. 별들은 영원한 춤을 이어갔다. 그리고 서울 어딘가에서 영민과 엘레나는 내일이 가져올 어떤 일도 견뎌낼 만큼 아름다운 추억을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